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신통방통 점쟁이의 비밀 산통 깨지다 5원. 한 마을에서 매우 사이좋게 지내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똘똘한 또리와 생김새로 인해 두꺼비로 불리는 소년이 그들입니다. 침착한 또리는 공부를 잘했고 낙천적인 두꺼비는 놀기 위해 밖으로 돌아다니길 좋아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둘은 무척 친하게 어울렸으며 한 핏줄은 아니나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또리는 과거 합격 후 벼슬살이를 시작해 점차 탄탄한 출세기를 걸었습니다. 이에 비해 두꺼비는 여기저기 지용을 많이 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몇 자리를 봐주거나 점쳐주는 일로 하루하루 연명했습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청소년 시절 공부 잘한 사람이 대체로 더 좋은 직업을 차지하는데 두꺼비는 그걸 간과하다가 고생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고향으로 잠시 돌아온 또리는 어린 시절 친구 두꺼비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또리는 두꺼비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생각해 봤습니다. 돈이나 곡식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터이므로 그보다 확실한 뭔가를 고심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또리는 다음 날 말을 타고 근처로 나들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돌아오자 하인들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또리는 말을 나무에 메어둔 채 잠깐 낮잠을 잤는데 그 사이 누군가가 훔쳐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하인들은 즉시 밖으로 나가서 마을 곳곳을 뒤졌으나 해가 질 때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하인들로부터 말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은 또리는 차선책으로 점을 쳐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리는 두꺼비란 점쟁이가 용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에게 가서 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황당하게 생각했지만 상전의 지시이기에 시키는 대로 두꺼비에게 찾아갔습니다. 혹시 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두꺼비는 산통을 흔들면서 점을 쳤습니다. 산통점에서 사용하는 산통은 상가지를 8개 넣어두는 나무통인데 그중 하나를 뽑아 효를 얻고 궤를 만들어 역소에 적힌 궤문으로 점을 칩니다. 산통이 깨지면 점을 칠 수 없는 까닭에 속수무책으로 다 틀렸다는 뜻으로 산통 깨졌다라는 속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얼마간 산통을 흔들던 두꺼비는 서서히 보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황당에서 동쪽으로 100보 떨어진 소나무 근처에 있으니 빨리 가서 데려오시오. 하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일단 점쟁이가 가르쳐준 곳으로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그 소나무에 말이 묶여있는 채 서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두꺼비는 용한 점쟁이로 널리 소문났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즉시 찾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으니까요.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거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줄지어 찾아온 덕분에 두꺼비는 돈을 제법 많이 벌었습니다. 두꺼비는 대충 둘러댔지만 사람들은 점쟁이의 명성을 맹신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따르나 봅니다. 그 고을 사또가 인장을 잃어버리고 당황해하다가 통인에게 용하다는 두꺼비를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통인은 지방관아에 딸려 수령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통인을 뒤따라 관아로 걸어가던 두꺼비는 인장 찾을 방법을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방법이 문제야. 앞에서 그 말을 들은 통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두꺼비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통인의 이름은 방범인데 점쟁이가 방법을 언급하자 긴장한 나머지 자기 이름으로 잘못 알아듣고 지레 겁먹어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얼마 전
사또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고 너무 화나서 인장을 숨겼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테니 자신이 버린 짓이라는 걸 감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두곱은 알았다면서 차후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또 앞에 대령한 두곱은 마치 점으로 알아낸 것처럼 통인이 가르쳐준 곳에 인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전이 가서 인장을 찾아오자 사또는 크게 기뻐하다가 돌연 누가 범인인지 물었습니다. 어떤 놈이 그랬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곱은 속으로 당황했으나 겉으로는 태연하게 그것은 점괘에 나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또는 석연치 않은 점을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뒷뜰을 거닐다가 우연히 두꺼비 한 마리를 발견하자 하인을 시켜 돌로 두꺼비를 누르게 했습니다. 다시 동원으로 돌아온 사또는 두껍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뒤뜰에 무엇을 감춰 놓았는지 말해보거라. 예기치 못한 사또의 돌발 질문에 두껍은 잔뜩 긴장한 상태로 탄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또리 때문에 두껍이 죽게 생겼구나. 모두 조용히 있었기에 그 말은 동원에 앉아있는 사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돌 때문에 두꺼비가 죽게 생겼구나로 알아듣고 감탄했습니다. 귀신 같은 재주이고 정말 대단하구나. 사또는 두껍을 크게 칭찬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잠깐 어리둥절한 두껍은 이내 눈치로 상황을 파악하고 인사한 후 관아를 물러나왔습니다. 이후 두껍은 겁나서 점쟁이를 관두고 농사지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